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쇄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쇄기 윤활 관리에 관한 문제로 윤활유가 실제로 담당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쇄기 윤활, 즉 급유 관리에서 윤활유가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가동부 압력을 한 점에 모으는 응력 집중 작용입니다. 윤활유는 인쇄기처럼 금속 부품이 쉼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에서 마찰면 사이에 얇은 기름막, 즉 유막을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이 유막이 금속과 금속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마찰이 줄고 마모와 동력 손실이 함께 감소하는데 이것이 1번에서 말한 기어와 베어링의 마찰 저감 기능입니다. 또 유막은 금속 표면을 공기와 수분으로부터 차단해 산화와 녹을 막아주는데 이것이 2번의 방청 기능입니다. 3번은 운동 과정에서 생긴 마찰열을 기름이 흡수해 밖으로 실어나르는 냉각 기능으로 기름이 순환하면서 열을 빼앗아 과열과 눌어붙음을 막아줍니다. 반면 4번처럼 힘을 한 점에 모으는 응력 집중은 부품의 균열과 파손을 일으키는 나쁜 현상이며 윤활은 오히려 하중을 넓은 면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윤활유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색온도에 관한 문제로 광색과 색온도 수치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색온도 값이 가장 높게 표시되는 광색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청색 계열 광입니다. 색온도는 빛의 색을 온도라는 숫자로 바꾸어 표현하는 개념으로 모든 빛을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인 흑채를 가열했을 때 나오는 빛의 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흑채는 온도가 낮을 때 붉은 빛을 내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주황과 노랑을 거쳐 흰빛이 되었다가 더 뜨거워지면 푸른 빛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의 절대 온도를 켈빈 단위로 붙여 색온도라고 부르며 푸른 계열일수록 값이 크고 붉은 계열일수록 값이 작습니다. 따라서 1번 청색 계열 광이 가장 높은 색온도를 가집니다. 3번 적색은 2000켈빈 안팎으로 가장 낮고 4번 황색은 3000켈빈 부근이며 2번 녹색은 중간 영역에 놓입니다. 흔히 붉은 빛을 따뜻한 색, 푸른 빛을 차가운 색이라 부르지만 색온도 수치는 그 느낌과 반대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쇄 현장에서 색을 볼 때 조명의 색온도를 맞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사에 관한 문제로 관영 제지기관의 이름과 역할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종이 제조를 전담하던 관영 제지기관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조지서입니다. 조지서는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쓰는 종이를 직접 만들던 관영 제지기관으로 오늘날 서울 세검정 부근의 맑은 물기를 끼고 자리 잡았습니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당나무를 삶고 두들겨 섬유를 풀어낸 뒤 발로 떠서 한지를 생산했고 이렇게 만든 종이를 궁궐과 각 관청 그리고 서적 인쇄에 공급했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한 제지공정의 특성상 계곡 가까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1번 교서관은 경서의 인쇄와 반포, 출판을 맡은 기관이고 3번 주자소는 금속 활자를 부어 만들던 활자 주조 관청으로 인쇄 쪽 업무일 뿐 종이 생산과는 다릅니다. 4번 전옥서는 죄수를 가두고 관리하던 형정기관이라 인쇄나 제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지 전담기관은 조지서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종이를 만드는 관영 작업장이 있었고 우리 한지는 질기고 오래 견뎌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쇄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본인쇄 관리에 관한 문제로 인쇄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쇄가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점검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인쇄판의 노광 상태입니다. 본인쇄, 즉 실제로 붓수를 뽑는 단계에서는 기계가 도는 동안 계속 변할 수 있는 요소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1번 잉크 농도는 잉크 공급량과 축입물량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져 색이 진해지거나 옅어지므로 농도계나 인쇄 견봉과 비교해 점검합니다. 3번 견봉, 즉 가늠 정압은
여러 색을 겹쳐 찍을 때 각 색판의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를 보는 것으로 어긋나면 상이 겹쳐 보입니다. 4번, 얼룩은 잉크가 고르게 퍼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함이라 역시 계속 살펴야 합니다. 반면 2번, 인쇄판의 노광 상태는 재판 단계에서 빛을 쬐어 화선을 만들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인쇄기가 돌아가는 중에 확인하거나 고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쇄 중 점검 항목은 잉크와 물의 균형, 가늠, 인쇄면 상태처럼 기계를 돌리면서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종이의 성질에 관한 문제로 표면 광택을 좌우하는 용지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종이 표면의 광택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용지 특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평활도입니다. 광택은 종이 표면에 들어온 빛이 얼마나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반사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표면이 거칠면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난반사가 일어나 뿌옇게 보이고, 표면이 매끄러우면 정반사가 늘어나 번쩍이는 광택이 생깁니다. 이 매끄러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평활도이므로 광택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특성은 2번입니다. 그래서 코팅지는 도피층을 입힌 뒤 캘린더 롤러로 눌러 평활도를 높여 광택을 냅니다. 1번, 인장 강도는 종이를 잡아당길 때 끊기지 않고 버티는 힘이고, 4번, 인열 강도는 찢으려 할 때 견디는 힘으로 둘 다 기계적 강도라 표면 반사와는 무관합니다. 3번, 사이즈도는 물과 잉크의 흡수를 막는 정도로 광택과는 간접적인 관련만 있습니다. 다만 평활도가 높아도 도피층의 종류와 광택 처리 방법에 따라 최종 광택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쇄기의 구성장치에 관한 문제로 평판 오프셋에만 있는 고유 장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볼록판이나 그라비어와 달리 평판 오프셋 인쇄기에만 기본으로 갖춰지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축인물 장치입니다. 인쇄기는 종이를 한 장씩 밀어주는 급지 장치, 잉크를 개어 얇게 펴서 판에 공급하는 잉크 장치, 잉크가 옮겨지는 인쇄 장치, 인쇄된 종이를 가지런히 쌓는 배지 장치를 기본 구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은 볼록판이든 그라비어든 평판이든 거의 모든 인쇄기에 공통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 평판 오프셋은 화선부와 비화선부가 같은 평면에 있어 높이 차이로 잉크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비화선부를 물로 적셔 기름 성분의 잉크를 밀어내는 방식을 씁니다. 이 물을 판면에 고르게 공급하는 것이 4번 축인물 장치이며, 물과 기름의 반발을 쓰지 않는 볼록판과 그라비어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물을 쓰지 않고 실리콘층으로 잉크를 반발시키는 무수 오프셋도 있지만, 일반적인 평판 인쇄기는 급지, 잉크, 축인물, 인쇄, 배지의 5장치를 갖춘다고 정리해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쇄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쇄기 기계 요소인 캠에 관한 문제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는 원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쇄기에서 캠이 수행하는 기본 역할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회전 운동을 주기적인 직선 착탈 운동으로 바꾼다 입니다. 캠은 회전축에 달린 특이한 곡면을 가진 원판으로 그 곡면을 따라 접촉하는 종동절이 밀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회전 운동이 일정한 주기를 갖는 왕복 직선 운동으로 바뀝니다. 인쇄기에서는 잉크 이송 롤러가 잉크통 롤러와 닿았다 떨어지는 동작이나 그리퍼가 종이를 물었다 놓는 동작처럼 정해진 시점에 반복되어야 하는 착탈 운동을 캠이 담당합니다. 곡면을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시점과 거리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곡면이 다르면 동작 시점이 어긋나 가늠 불량이 생기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1번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다고 해 변환 방향이 정반대이고, 3번 제동은 브레이크가, 4번 감속은 감속 기어가 맞는 기능이므로 캠의 고유 역할이 아닙니다. 즉, 회전을 주기적인 왕복으로 바꾸는 변환이 핵심이며, 이 원리는 기계 요소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통꾸밈의 오버패킹에 관한 문제로 패킹 두께가 인압과 표면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통꾸밈에서 블랭킷통이 오버패킹, 즉 과대 패킹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판의 마모가 오히려 줄어든다입니다. 오버패킹은 통 둘레에 넣는 깔개를 기준보다 두껍게 싸서 통의 유효지름이 커지고 접촉압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2번처럼 눌리는 힘이 커져 화상이 사방으로 조금 퍼지면서 크게 인쇄되고 3번처럼 각 통의 유효지름이 서로 달라져 표면 속도가 어긋나며 4번처럼 그 속도 차이 때문에 판통과 블랭킷통이 맞닿는 부분에서 미끄러짐과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 미끄러짐과 마찰은 판면을 깎아내는 작용을 하므로 판의 마모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빨라져 1번 설명이 실제와 정반대입니다. 반대로 언더패킹이 되면 인압이 모자라 화선이 흐려지므로 통마다 정해진 언더컷 깊이에 맞춰 깔개 두께를 정확히 계산해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마이크로미터로 깔개 두께를 재어 정해진 값과 맞는지 확인한 뒤 시험 인쇄로 화상 크기를 점검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쇄 전 용지 준비 작업에 관한 문제로 종이를 미리 꺾는 목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쇄 전 용지를 미리 꺾어두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잉크와 물의 유화가 촉진된다입니다. 용지를 미리 꺾는다는 것은 종이 더미의 옆면을 손이나 기계로 부채처럼 훑어 낱장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게 하고 종이를 고르게 펴주는 준비 작업입니다. 그 결과 2번처럼 종이끼리 달라붙은 것이 떨어져 한 장씩 매끄럽게 급지되고 3번처럼 종이에 탄력이 생겨 빳빳해지며 평탄성이 좋아지고 4번처럼 보관 중에 생긴 가장자리의 말림이나 주름도 어느 정도 펴집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곳에 오래 둔 종이는 서로 달라붙어 겹장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꺾기와 함께 작업장 운습도에 길들이는 조습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잉크와 물이 섞이는 유화는 농도 저하와 건조 불량을 부르는 사고 요인이므로 일부러 촉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용지 꺾기는 급지 안정과 평탄성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이지 잉크와 물의 관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